예. 네, 푹 쉬었어요. 네, 푹 쉬었습니다. 예. 몇 페이지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나요? 321이요. 네, 321. 맞습니다. 321페이지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3일 패션으로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어, 기초정보 관리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는가, 예,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에 관한 거, 장부 마감, 그리고 회계 정보의 분석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이제 쭉 설명한 것을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실습을 한 바퀴 돌려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이론 때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그래서 분계에서부터 전기하고 이것을 일상적으로 하다가 기말에는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결산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장부 마감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회계의 순환 과정의 절차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길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을 통해서 한 바퀴 돌려본 거예요. 그렇게 회계 업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회사를 바꾸는데요, 유형상사라는 회사로 바꾸어 가지고 이제 그 시험에 좀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럴까요? 시험 준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유형상사에서는 앞에서 했던 3일 패션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복습해 보는 거예요. 예. 만약에 3일 패션 공부 때 좀 부족했다 하면은 이제 유형상사라는 이 회사 코드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에는 이론과 실습이 있는데 이론은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한 페이지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풀면서 넘어갔고요.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진도 나가 봐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론 문제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풀어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실무 수행을 계속 하는데 유형 상사부터는 우리가 회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안 하고요. 백데이터를 설치할 거예요. 유형 상사 이후에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회사가 굉장히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데이터 설치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홀더에 많은 회사들이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제 백데이터 설치 부분이 어디엔가 나와요. 제가 지금 교재가 없어서 지금 PDF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 어디엔가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디를 검색하냐면은 31i.com 한글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31i.com 31i.com. 네, 31i.com이 홈페이지 주소가 samili.com이에요. 네. 글로 이제 접속해 보시면은요. 홈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인터넷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인터넷. 인터넷 케이블이 빠져 있거나 하면은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자, 31i.com. 위에 메뉴가 5개가 있어요. 세무, 회계, 법률, 재경실무, 제품몰 해가지고 이 회사가 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과 또 정보 제공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서 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품몰로 들어가 보세요. 5번째 있는 제품몰.
네, 제품모를 클릭해 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왼쪽에 카테고리라는 또 메뉴가 생깁니다. 네, 접속이 조금 느리네요. 왼쪽에 카테고리, 단행본, 저자 동영상, 수험서 안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수험서 안내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수험서 안내는 재경관리사, AT 수험서 자료실 요 세 번째 있는 AT 수험서 자료실로 가야 됩니다. 네, AT 수험서 자료실. 네, 거기 가시면은 백데이터 설치하기 전에 숙지하시라는 뭐 내용이 있는데 뭐 특별히 숙지할 건 없습니다. 잘 설치가 되니까. 자, 밑에 연도 중에서 2026년도에 백데이터 아마 정오표도 좀 올라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다 보면은 미처 출간하기 전에 저기 뭐죠? 오류 수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출간 후에 이렇게 정오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실무 1급 정오표도 있네요. 이런 것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보시는데,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하고 뭐가 달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는데 책에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런 건 정오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예, 제가 잘못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실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수가 아닌데 책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자, 요거 지금은 이제 백데이터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요겁니다. 그 정오표 바로 밑에 있네요. 2026년 아이캔 FAT 회계실무 1급, 회계실무 1급이 FAT 1급이고요. 세무실무 2급은 TAT 2급입니다. TAT 2급. 네. 그래서 지금 TAT 2급까지는 백데이터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아직 세무 1급인 TAT 1급은 네, 교재도 아직 안 나왔어요. 26년도께. 그래서 아직 백데이터도 없습니다. 네, 아마 TAT 1급 교재는 이 4월 말 이전에 나오겠죠. 5월 전에는. 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률, 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세법이라든가 소득세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률과 관련된 그 지침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TAT 1급은 이제 교재를 내기 때문에 맨 나중에 그 교재를 냅니다. 자, 우리는 FAT 1급이니까 회계실무 1급이에요. 여기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네, 클릭하면은요. 오늘따라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제가. 이 정도는 아닌데. 화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 거면 그러네. 음, 잠깐만요. 제 거. 인터넷을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네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렇게 녹색으로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요 부분이에요. 요거 누르면 그냥 다운이 됩니다. 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다운받으라는 곳. 네, 클릭하면은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죠. 굉장히 느리네요, 여기. 네, 여기. 구글로 접속하신 분은 이제 아마 요 밑에 왼쪽 하단에 어딘가 뜰 것이고, 저처럼, 어,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하신 분은 요 위쪽에 다운로드가 이렇게 뜹니다. 네, 거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바로 열기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다운로드라는 위치에다가 한번 이거 다운로드 받아보겠는데요. 괄호 1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것은 과거에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파일 이름은 2026 FAT1이라고 하는 EXE 응용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요. 압축이 해제되는 작업을 좀 거쳐야 됩니다. 네, 압축을 풀어주시면은 파일의 아이콘 모양이 압축이 풀리고 나면 이렇게 되죠. 예, 응용 프로그램 exe 파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응시하실 때, 시험에 응시하실 때 또는 사전 테스트할 때 바로 이렇게 이 파일 이름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 테스트 할 때도 아마 이 이름일 것 같고 실제 시험 볼 때도 요게 이제 팩트이터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뭐 이런 RG 해제되는 화면이 나와요. 모든 파일에 적용 예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이 돼요. 열려있는 분은 닫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저는 열어놓지 않았는데, 예, 잠깐만요. 저는 홀더를 바꿔놓고 했어야 되는데, 야간반에다가 설치를 해버렸네. 뭐 상관없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로그인 해보시면 여러 개 회사가 나타나 있어요. 야간반에다 설치.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코드를 눌러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040이라는 파일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 회사는 없어졌어요. 그럼 3일 패션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각각의 완료된 백업 파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3200번 유형상사로 로그인 해주세요. 네, 네, 3200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회사는 없어집니다. 아, 그것만 떴으면 백데이터가 설치가 안 되신 거고요. 네.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설치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설치가 단번에 안 된 원인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걸 완전히 닫아놓고 해야 됩니다. 먼저 실행하지 마시고요. 닫아놓은 다음에 백데이터로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러면 내일도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바탕화면에 받았든 아니면 다운로드 홀더에 받았든 거기에 가가지고 또 3200번 실행해야지 하면서 백데이터를 내일 또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은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전표 입력한 것이 싹 지워지게 됩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지만 자료가 다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백데이터 설치는 초기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형상사를 한번 쫙 공부했어요. 유형상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들어가 보면 전표 작성이 다 돼 있네.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백데이터 다시 설치하면 돼요. 다시 설치해서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데이터 설치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하고 다시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또 한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데이터 설치를 할 때는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지 마시고 열려 있으면 닫아 놓은 다음에 설치하시면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윈도우 방화벽 때문에 실행을 할 때 실행이 안 되는 창이 떡 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면은 추가 정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 누르면 실행이 나타납니다. 그걸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 보시면 회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3200번부터요. 3200번이 한참 할 거예요. 예, 한참 할 겁니다. 3200번 유형별 연수 문제니까 굉장히 수행 과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3279번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슨 단계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준비 단계예요. 예.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걸 기출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중간쯤에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기회를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가 뭐예요? 3개, 4개, 5개, 요소 7, 8, 9개 있지 않습니까? 예. 기출문제 9개 풀어보면요. 시험 준비 거의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자랄까봐 모의고사 또 3개. 예. 그래서 12번의 모의 시험 같은 그런 기출문제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백데이터 다시 설치하고 여러분이 책 펴놓고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공부는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할 때 이론 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론 문제 풀 거거든요. 기출문제마다 앞에 10문제씩 이론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론 공부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 다시 보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회사를 바꾸실 때는 이제 지금 오늘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유형 상사가 끝나고 다른 회사 넘어갑니다 할 때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회사 코드의 돋보기를 눌러서 바로 이제 79에 선택하고 확인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회사가 바뀝니다. 회사 바뀐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위에 여기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회사 이름이 이렇게 보여요. 네. 내가 지금 어느 회사로 로그인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제목 표시줄 회사 이름을 클릭하고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할 3200번, 3200번 유형상사, 유형별 연습 문제라는 이 회사를 선택하고 확인 로그인하면 다시 유형상사로 회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험 볼 때도 그러면 회사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만약에 유형상사로 시험이 나왔다. 유형상사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보는 날은. 이렇게 회사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교재 백데이터라서 교재에 실려 있는 모든 회사가 지금 여기 회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 가서요. 유형상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회사 소개에서 우리 오늘 시험 보는 회사는 어떤 업종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험 보면은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오늘 시험 보는 회사의 업종은 알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연습해야 될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적용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적용 코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과 관련된 그런 개념 과목이 있죠.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거래처 이름만 입력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 국민은행인데 코드를 넣지 않고 코드란을 비워놓고 옆에 텍스트 입력하는 데다가 국민은행 이렇게 타자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지문에 따라, 즉 지시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슨 지시가 나올까요? 자금 관리해야 될 것은 항상 지시에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받으러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꼭 지시가 나옵니다. 예, 지시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라 이런 얘기. 다섯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지 500번대를 쓴다든가 600번대를 쓴다든가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0번대는 제조원가로 가고요. 600번대는 도급원가로 가게 되고 700번대는 분양원가로 가게 되고 우리 업종하고 전혀 관계없는 네, 계정으로 처리가 되면은 우리 회사의 회계에 반영을 안 하게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꼭 잘 찾아서 사용하시오. 자, 여기 유의사항 중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 이해가 되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장님 혹시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없으신가요? 입력해보면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예,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혹시 아시면 한번 얘기. 타기정 대책은. 아실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매출원과 관련된 것처럼 그 음. 계정이 서로 연결되는 것들 해가지고 대체될 때 음, 적용가 반드시 그 정해져 있는 적용을 적용해야지만 서로 연결이 돼서 분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경험 있으셔요. 네. 자, 콕 집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은 뭐안 하셨지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매출 원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 자, 우리가 신발 도소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뭐죠? 계정 과목으로? 예. 아니, 신발은 상품 이름이고, 계정 과목으로는 상품이죠. 예, 신발이 상품입니다. 그 상품은 매출 원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상품이 대변에 간다 하면은 여러분 상품 대변에 가는 분께 3일 패션으로 공부하실 때 딱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한지 얼마 안 돼요. 대변의 상품 회계 처리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며칠 안 됩니다. 외상 매출? 아, 좀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대변의 상품 차변에 약간 그런 여섯 자.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여섯 자. 대변의 상품 차변에 뭐 여섯 자. 예? 얼마 전에 우리 무슨 우리 저 3일 패션 결산했잖아요. 결산. 제가 안무슨 손익과의 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3일 패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었죠. 자, 매출 원가 대체 분계였습니다. 자동 결산에서 여러분 기말 상품 재고액 우리 얼마라고 입력했었죠? 우리 그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입력하니까 상품 매출 원가가 바뀌었죠. 숫자 바뀌었었죠. 그리고 쭉 가서 맨 밑에 법인세까지 다 입력하고 나서 여러분 전표 추가 눌렀잖아요. 전표 추가. 그때 일반 전표로 돌아가 가지고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에서 넘어온 전표들이 어떤 전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결차 결대로 시작되는 전표 2번부터 쭉 내려가면서 설명할 때 그 바로 첫 번째 나왔던 전표의 분계가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여섯 자잖아요.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이 상품이었어요. 자,
상품이 대변에 가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 매출원가 대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품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상품이 가는 경우가 있다. 그게 타계정입니다. 네, 타계정이에요. 상품은 나중에 상품 매출원가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타계정입니다. 즉 재고자산이 타계정으로 대체될 때는 적요에다가 타계정 대체라는 적요가 있어요. 타계정 대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문제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이걸 놓쳐가지고 많이들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변에 상품 이렇게 넣었어요.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이 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말 결산 때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일밖에 원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가면은요. 여기 적요에 왔는데 밑에 적요 중에 8번에 뭐라고 있냐면 타계정으로 대체. 여기 글씨가 좀 작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일 텐데 요 타계정으로 대체예요. 그래서 대변의 상품일 때 8번 적요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 적요 꼭 넣어야 된다. 상품을 뭘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상품 200만 원을 차변에 접대비로 한다. 813번 접대비로 한다. 200만 원. 자, 요 분계 해석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홍보? 홍보는 아닙니다. 홍보용으로 쓰면 광고 선전비. 기부는 기부금이고, 접대한 거죠, 그냥. 예, 그렇죠. 거래처에다가. 예, 거래처에다 접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범소품을 뭐 요새 회사는 소품 같은 거 없을 테니까 거래처에서 춘계 체육대회를 한다라는 체육대회 행사 때 우리 회사가 신발 회사니까 상품으로 사용하라 하고 우리 회사 런닝화 10개를 거래처에 주었다 이거예요. 예, 보내줬다. 체육대회 기념으로 10개, 런닝화 10개를 보내줬다. 그때 이런 분계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상품은 원래 그런 거래처 체육대회 때 그렇게 선물로 주라고 상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판매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원가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접대를 하거나 또 아까 기부도 말씀하셨어요. 기부할 수도 있어요. 기부할 수도 있고 직원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예. 직원들에게 만약에 매월 우리 회사 직원들 생일을 맞이해 생일 선물로 우리 회사 상품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그건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상품은 복리후생비로 쓰려고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죠. 타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재고자산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요를 꼭 8번을 넣어야 됩니다. 예.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손익계산서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은요.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면은 자, 손익계산서를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공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 타계정으로 대체 200만 원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어요. 네, 미리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표 적요에다가 8번을 넣었기 때문에 자 미리 들어가 가지고 미리 빼주고 있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항목이거든요. 이걸 안 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시네요. 아이고,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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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인다. 점검 나왔습니다. 정관 나왔어요? 예. 시간 드릴까요? 예, 네, 시간 드릴게요. 네. 40점? 정리되는 게 없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잠깐만 공부를 말이죠. 여러분이 잠깐 1, 20분 듣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9시 반에 오셔가지고 1시까지 그 긴 시간을 이 갑갑하게 듣는다는 건 너무 여러분에게 큰 건강에 좋지 않아요. 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포기하셔야 돼. 그 정도가 되면. 음. 앞으로 좀 남은 시간도 많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조금씩 정리가 된다. 이제 내 것이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복습이 필요하고 질문이 필요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 그 갑갑한 부분을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원래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걸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됩니다. 예. 뭐 요만큼 물어가지고 뭐 도움이 되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요만큼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게 탁 풀리면 다른 것이 한꺼번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자, 타계정 대체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 그 경우가 뭐냐?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로 가지 않게끔 하는 조치입니다. 적용에 타계정으로 대체를 놓으면은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미리 와서 빼줍니다. 예. 빼줘야 맞아요. 왜냐? 이걸 안 빼주게 되면은 기말에 상품 재고액을 조사하잖아요. 창고에 가가지고. 그래서 상품 재고액만 여기다 이제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 재고액은 자, 거래처에 접대한 거, 이천시청에 기부한 거, 또는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도 재고 금액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빠져가지고 재고 금액이 반영될 테니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기부한 거, 접대한 거,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리후생비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 접대비에도 포함이 되고 또 저 밑에 기부금에도 포함이 되면서 또 매출원가에도 포함이 되네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 대변의 상품이 기말이 아닌 이렇게 기중에 대변의 상품이 가는 것을 타계정 대체라고 하자. 예, 타계정 대체라고 하고 그것을 적요를 반드시 정해진 코드를 사용하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되지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서 재고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거래구나 하고 거래처란다. 적요 코드. 우리가 그동안에 3일 패션 할 때 여러분 적요 코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 그 코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타이핑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만큼은 타계정 대체액만큼은 반드시 정해진 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8번 코드예요. 8번 코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거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왜 질문을 안 할까?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2에 한번 몇 가지 연습을 해보죠. 네, 기초정보관리 2의 문제는 우리가 회계적인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무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반 사무 업무. 자, 사무행정 업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했다.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습니다.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죠.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예, 이렇게 은행 계좌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하면 되겠네요. 대표자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계좌. 자, 세 가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입력한 거 제가 지워야 되겠네요. 연습으로 했으니까 클릭해서 삭제.
확인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 기초정보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회사 등록 시험 볼 때는 하나만 있어요. 회사가. 예,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왜 회사 등록 우리 학원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엄청 많았는데 왜 오늘은 하나밖에 없지? 하고 놀라시면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원래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대표자명 클릭하셔서 박상준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대표자 주민번호 있습니다. 네, 주민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610617 1042 426 네,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라고 밑에 18번 항목에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계좌. 네, 거기 누르셔가지고 국세 환급금 은행이 어디고 하나은행 지점 서대문 계좌번호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말에 서대문 갔다 왔습니다. 네,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국민학교 동창회를 서대문에 안산 나래길이라고 있는데, 길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설봉산도 좋지만, 서울에도 좋은 산이 많죠. 서대문 형무소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그 복역했던 독방도 봤어요. 묵념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은행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중에 저는 계산 저는 우리 주소도 여기 출판이랑 다른데 아, 또 얻어줘야 그렇군요. 예, 발견하셨으면 바꿔줍시다. 네, 발견하셨으면. 원래는 이제 지시에 있는 것만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뭐 수정하라고 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면 다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주 세밀하게 보셨네요. 네, 혹시 우주 골뱅이 ican.com이 아니면은요, 여기 추가사항, 아니네요. 예, 이거 입력해 주는 걸로 하죠. 예, woju 골뱅이 ican.com.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그동안 보았을 때, 지시하지 않은 것이 달라진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형 상사는 지금 예외적이네요. 보니까. 네, 진짜. 만약에 이메일 주소, 담당자, 이건 대표자의 이메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뒤에다가 추가 사항에 있는 그 담당자 이메일, 물론 대표자가 담당자인 회사도 있어요. 대표자가.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개인 회사나 다름없어요. 대표자가 거의 다 이런 그 중요한 업무, 회계 업무나 사무 업무를 대표자가 직접 하는 법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표자가 세금 계산서 받고 다 그래요. 담당자가 만약에 수시로 입사 퇴사가 너무 자주 있다든가 이럴 때는 대표자 메일을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주시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는 담당자 메일이니까 회계 담당자 내지는 세금 계산서 담당자라고 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담당자 메일 주소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네, 잘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과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 개정 과목 수정 문제예요. 자, 당사는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중에 디자인권을 이렇게 바꾼대요. 의장권으로. 개정 과목 수정을 등록하시오. 여러분, 개정 과목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개정 과목이 빨강색인지 검은색인지를 보고 검은색이면 그냥 덮어쓰기가 되니까 입력하면 되지만 빨강색이면 입력을 그냥 하면 안 되고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컨트롤 CTRL이죠. 컨트롤 플러스 F1을 한번 툭
때리고 나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해보실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한 다음에 코드 번호가 거기 나와 있죠. 몇 번이죠? 235. 그러니까 우리 숫자 키를 이용해서 235 딱 입력하면은 235로 딱 갑니다. 근데 주변이 빨갛잖아요. 위아래가 빨갛다 그러면 이것도 빨강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역시 빨강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면은 입력이 안 돼요. 여기서 네모 속에서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1을 탁 누르고 나서 의장권이었나요? 의장권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빨강색인가 검은색인가만 잘 확인하시고 검은색이면 그냥 편안하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빨강색이면은 컨트롤 F1을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6월인데 지급음의 거래처 초기 6월입니다. 이 어음 관련된 거하고요. 차입금 관련된 경우는 초기 6월이 복잡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일반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하고 금액만 입력해주면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음 관련된 거라든가 차입금 관련 경우는 만기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라든가 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 번호, 그 다음에 지급은행, 발행일자, 어음의 종류 이런 것 등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2월 할 때 다른 계정과목하고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하냐면 지급어음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야 돼요. 자, 거래처 초기 2월 메뉴 한번 가보실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냥 클릭하셔도 되죠. 네, 지급어음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여기 지급어 200만 원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이렇게 새 창이 나타나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07002 코드 아니까 만기일자 비곤안에 있는 만기일자 입력해요. 비곤안에 있는 만기일자 2026-0715 어음 번호도 등록된 어음이 아마 혹시 있는지 볼까요? 등록된 어음이 있을까요? 더블 클릭해서 어음 번호가 있나? 에, 이 번호가 맞나요? 004 뭐 789로 끝나는 거? 맞네요. 004 2025 122로. 네. 0041. 예. 요거 등록된 어음이면 그냥 거기 선택해 주면 됩니다. 물론 그대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선택해 주면 뭐가 좋냐면 오른쪽에 여기 지급은행 이런 게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등록된. 대개 지급어음 초기 2월 할 때는 어음을 등록해 놔요. 백데이터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음 금액은 200만 원. 여기다 이제 2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리고 옆으로 가서 발행 일자 고쳐줘요. 지급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안 돼 있는 분은 이제 국민은행으로 해줘야 되고 발행 일자는 2025-122로 2025-122로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차액이 0 나오잖아요. 차액이 0 나오셨으면 이 탭을 닫아주시면은요 조금 전에 지급음 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여기에도 차액이 0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예. 자, 미지급금까지 하고 여러분 쉬는 시간 드려야 되겠죠. 자, 미지급금 명세서 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이 코드에다 직접 입력해서 초기 2월이 가능해요. 그래서 7001 120만 원, 7001 120만 원 엔터 하시고요. 두 번째 회사는 99601 99601 130이요? 13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밑에 차액이 0 나오시면은 잘 되신 거예요. 네, 거래처 초기월 뭐 우리가 이렇게 해본다는 거 3일 패션에서도 몇 가지 해봤었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했던 걸 기억을 더듬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23쪽부터 같이 해봅시다.